자, 반갑습니다. 자, 리딩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121번부터 130번까지 열문항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결과에 이제 연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 결과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승리 투수가 돼야지 라고 부담을 가지는 순간 이제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자연스러움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죠. 그냥 투수는 내 앞에 있는 하나의 공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볼을 던질까, 유인구를 던질까, 아니면 바깥쪽으로 던질까, 안쪽으로 던질까. 공 하나에 집중하고 그 공이 성공하면 그 다음 공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고, 자, 먼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시거나 생각이 많으시면 오히려 효율이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주어진 하나하나의 문제에 좀 집중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any부터 시작해서 those까지 선택지의 품사가 묘하죠. 지금 요 세 개는 지금 어때요? 같아요. 얘네들은 실제로 형용사로 주로 쓰이지만 대명사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whichever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ever를 빼면 which만 남잖아요. 자, 그 ever가 붙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만 붙이죠. 복합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which가 이제 관계 대명사였으니까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사절의 가능성만, 사실은 which가 이제 의문사절로 쓰이면 명사절이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로 쓰이면 형용사절로 이제 쓰이는 거잖아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자, 그런데 이제 복합관계대명사가 되면 도대체 뭐냐?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복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맞습니다. 혹은 which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죠. 자, 그 which 다음에 whichever가 형용사로 쓰이면 뒤쪽에 명사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사까지를 합쳐서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사가 하나 빠졌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체 덩어리가 그러면 누구 자리에 오느냐?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 자리와 부사 자리에 온다. 아시겠죠? 자, anything which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거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 뭐 예를 들면 whatever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라고 하는 뜻으로 no matter which의 뜻으로, anything which와 no matter which의 뜻으로, 자, 두 가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게 지금 주어예요. judges가. 그 다음에 뒤쪽에는 first prize 2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painting impresses them the most.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전치사 이하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사 대신에 명사에 절이 나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다 형용사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어때요? 택도 없는 얘기죠. 자, 복합 관계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개념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누구 자리에? 명사절 자리에 들어가서 anything which의 개념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좀 해볼까요? judges는 이제 그 판사들인데요, 법원에. 그 사람들이 award, 자, 상을 갖다가 주는 것이죠. 자, 1등 상금을 갖다가 줄 작정입니다. 잠깐.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사들은 아니고요. 요거는 뭐 심사위원 정도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1등 상금을 갖다가 주려고 작정을 합니다. 누구에게로? 어떤 작품에게? 자, 보니까 whichever painting 이라 그래서 요거는 지금
whichever painting 전체가 뭐 어때요? 네. 자, 복합 관계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whichever가 그 어떤 그림이 그들을 가장 impresses, 감동시키든지 간에 그 그림을, 그러니까 자, 요거는 굳이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자, anything, 자, 굳이 이제 관계대명사로 이걸 바꿨으면 anything whose painting 정도로 바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의 사물 소유격은 whose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이 가장 많이 감동을 주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에게 1등 상금을 주겠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도 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이 구조는 which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ever가 붙음으로써 사용되는 자리와 그 다음에 해석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추가 설명을 좀 잠시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써먹을 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to 이하의 명사 자리에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 명백한 구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area부터 시작해서 direction까지, 자, 의미가 서로 다른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어휘 문제겠죠. 여러분께 어려운 어휘는 제가 보기엔 B번밖에 없어요. 자, proximity. proximity. 어서 많이 봤죠? approximately 라고 하면 대략적인 그런 얘기죠. 사실은 proximity는 그래서 근사함, 가까움. 숫자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는 가까움의 뜻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proximity가 선택지로 굉장히 여태까지 자주 나왔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으로 채택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골백 번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선택지로 계속 나오다 보면 언젠가 정답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게 토익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하셔야겠는데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그거였죠. 참고로 C번의 diligence는 diligent에서 나왔으니까 부지런함이고요. direction은 안내 혹은 지시사항의 뜻이 되겠습니다. On account of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자, 뭐 때문에? beach는 이제 해변이니까 해변에 대한 뭐뭐뭐 때문에 카페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많은 숫자의 고객을 여름에 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 비치에 대한 접근성, 가까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접성이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근접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니까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되겠어요. 맞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제가 좀 변형해서 지금 문제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요 문제를 시험장 가서 보면서 아, 그렇지, 그죠? 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선택지로 앞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은 무조건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그 쓰임새부터 시작해서 강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23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서로 품사가 같지 않죠. 어떤 품사가 필요한가요? 여기는 about 다음에 accommodations가 명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것이고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가 있나요? 자, 바로 preferred가 있는데, 자, preferred는 이제 ed이기 때문에 수동의 구조여서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accommodations는 스스로 선호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선호되는 accommodations라고 하면 말이 되죠. 자, 그래서 A번 정답으로 선택할 거고요. 20번대 문제치고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해석하시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는데요. 산체즈라고 하는 분이 알려주었죠. 누구에게? travel agent. 자, 에이전트의 별표 agency하고 구별 잘 하시라고 했죠. agency는 대행사, 에이전트는 대행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travel agent니까 여행사 직원이고요. 여행사 직원에게
자, about ER을 통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떤 내용을 알려줬을까요? 자, 그녀가 이거 한국말로 하면 그녀가 선호하는 accommodations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ed에다가 답을 잘 안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그녀의 선호되는 숙박시설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녀가 선호하는 숙박시설이라고 정확하게 하려면 accommodations which she preferred 이렇게 돼야 돼요. 그녀가 선호했던 숙박시설 이렇게 돼야 자 방금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해하는 해석 그걸 즉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해석을 번역이라고 해요. 직역은 달라요. 그래서 그녀가 선호하는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쪽으로 가려면 그녀의 그죠? 그녀에 의해서 선호되는 자 그런 숙박시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이 옳아요. 직역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여행사 직원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숙박시설뿐 아니라 또 and 그 다음에 뭐예요? 자 he took care of the booking 이렇게 돼서 자 그 여행사 직원이 그 예약 있죠. 자 이것을 처리를 해주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24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가 뜻이 다르고 품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and 다음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는 부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주어는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중에 일단 주어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없죠. 그럼 부사로 못 쓰이는 아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very는 뭐라 그랬죠?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 여러 차례 드렸죠. very는 어떤 형용사의 그죠? 정도를 지금 수식하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죠. 그러니까 동사의 정도는 아니 되겠습니다. 매우 달리다, 매우 때리다, 매우 공부하다 안 돼요. 자, 매우 열심히 공부하다. 그죠? 매우 빠르게 달리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래서 다른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수식하는 그런 부사이기 때문에 very는 그 점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강조드렸고 따라서 동사 수식의 상황에서는 바로 지워내실 수 있겠어요. quite은 꽤, 상당히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enough는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부사로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Is it warm enough? 항상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한다.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두 개 놓고 답 찾기예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similarly라고 하는 동의어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부사로도 많이 쓰는데 자 그러면 누가 문맥상 적절해요? 라퍼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첫 번째 후보자를. 그리고 누구와? 그 다음 사람과도 뭐 했을 때? 바로 미스 애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could make it on time. 자, 정시에 오는 거죠. make it 이라고 하는 표현은 make it to the concert. 그러면 get to의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make it은 get의 뜻이 있다. get에는 도착하다의 뜻이 있죠. 정시에 도착을 할 수가 없었을 때 자기 업무가 아닌데 다음 후보자와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바로 likewise가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다음 사람과도 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자, 타당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해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quiet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좀 언급을 좀 드리면 qui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꽤, 상당히 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요 두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두시고 오히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될 때는 자, 보통 동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으나 요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보통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주로 수식을 하게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요. 여기에 있는 그 quite가 자, 그래서 결국은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면 자, 요 뜻으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오답으로 아예 여러분들이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해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25번째 문제로 갑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완전히 달라요. 자, 어떤 품사가 필요한가요?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왔나요? 자, for the day turns bad라 해서 weather가 주어고 turns가 동사가 왔어요. 앞쪽에는 또 주어 동사가 왔나요? 자, 주어가 왔고 동사가 왔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접속사로 일단 쓸 수 없는 애부터 지어보면 despite은 전치사예요. 자, either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지만 set로만 쓰이죠. either A or B. 자, 그래서 형용사, 대명사, 부사 접속사인데 접속사 용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either A or B에 자, set 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if 아니면 that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if는 이제 부사절이 와야 될 자리인데 여기는 지금 타동사가 와 있고 뒤쪽에 graduation events indoors라 그래서 graduation events가 목적어예요. 대학이 옮길 것이다. 자, 졸업식 행사 있죠? 그 이벤트를 실내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문장 상태고 부사절이 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that은 말이에요. 명사절을 이끌든가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that이 부사절의 접속사로 극히 일부분에 쓰일 수는 있으나 그거는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로 이제 수거로 쓰이거나 자, 두 가지죠.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요. I'm happy that. 자, 이럴 때 여러분들 because 대신에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 혹은 수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that이라든가 합쳐져가지고 in order that 이런 거 있죠. now that, provided that 이렇게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져서 부사절로 쓰이거나 혹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부사절의 접속사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명사절이나 관계대명사로만 일반적으로 보는데 명사절 자리는 아니니까 제끼고요.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바로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indoors는 부사거든요. 해석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답을 빨리 내실 수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지금처럼 직관적으로 들지 않는 경우라면 두 개 놓고 빨리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대학이 졸업식 행사를 실내로 옮길 거거든요. 근데 날씨가 for the day, 그날의 날씨가 turns bad, 나쁜 상태로 전환이 되면 이런 조건이죠. 실내로 옮기는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i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째 문제고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precise는 정확한이라고 하는 자,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A, require가 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replacement parts가 목적어죠. 따라서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자마자 정답은 A번으로 여러분들 꽂으시면 되고요. 형용사와 명사의 조합이 우선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석을 통해서 점검하고 지나가시라라고 하는 자, 그런 부탁을 여러분께 제가 늘 드리죠. 자, precise replacement parts 이렇게 얘기하면 replacement가 교체 부품, 교체거든요. 이게 이미 복합 명사긴 합니다. 그래서 교체 부품 되겠어요. parts는 s가 붙으면 주로 부품의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교체 부품이 어때요? 정확한 교체 부품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전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Only the computer manufacturer. 오로지 그 컴퓨터 제조업자만이 수리할 수 있죠. 기계를. 왜? 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계들이 뭘 필요로 해요? 정확한 교체 부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걔네들만 수리할 수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자, 27번째 문제고요.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학생들한테 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journey라고 하면 여행이죠. stretch는 뭐예요? stretch는 동사로도 쓰죠. 길게 뻗다, 뭔가를 갖다가 뭔가를 뻗다, 길게 뻗쳐 있다 라고 하는 자, 두 가지 의미가 되겠고요. 명사로는 뭐예요? 길게 뻗은 자, 구역이나 구간,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stretch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글쎄요, 명사로 stretch가 여태까지 정답으로 그렇게 자주 출제됐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이 부분보다는 다른 단어들, 정답으로 여태까지 채택이 많이 됐던 이 세 단어에 더 눈길이 더 갔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d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du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아니죠. during에서 duration이 나왔겠죠. 보통 지속 기간을 duration이라고 하고요. instance는 예시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갖다 대봐도 이 세 개는 답이 안 됩니다. 자, 10km가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위에 10km에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에 이것이 in serious needs 이렇게 돼 있어요. 심각한 필요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심각하게 뭘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repaving이라고 하는 것은 repave는 도로 포장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도로 재포장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km의 뭐가? 10km의 사례, 10km의 기간, 10km의 여행? 말도 안 되죠. 10km의 쭉 뻗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0km stretch라고 하는 표현이 토익에서 그다지 이렇게 많이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길게 뻗은 자 그런 구역과 자 그런 구간을 말한다. 그래서 10km 구간.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너빌로부터 피리먼트라고 하는 곳까지의 그런 도로가 있어요. 웨이가 있는데 그 길 위에 10km의 쭉 뻗은 구간이 바로 리페이빙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 자체가 학생들에게 좀 껄끄러울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었는데 그래도 오답들을 잘 소고해서 자, B번에다가 정답을 쓸 수는 있지 않았을까? 자, 생각은 합니다. 빈번하지 않은 자, 정답 채택이 빈번하게 되지 않았던 단어가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달에 지금 proximity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두 단어째 벌써 그런 단어들이 눈에 띄네요. 최근에도 보면 매 월마다 그런 단어들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28번째 문제입니다. expedit부터 시작해서 acquire까지 다 동사예요. expedit는 이제 촉진시키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relieve는 경감, 완화시키다의 뜻이 1번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나요? 네, 구출하다의 뜻도 있죠. 자,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만할게요.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with가 나오고 장비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떠어떠한 장소를 이러이러한 장비로 장치하다. 보통 수동태로 많이 써요. be equipped with가 돼서 자, 주어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가 어떤 장비로 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죠. acquire는 획득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당신 아이템에 대한 배송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당신이 요청할 수 있는 건 next day air service가 되겠어요. air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항공 서비스니까 빠른 배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받아볼 수 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Wednesday morning까지는 늦어도. 수요일날 아침까지는 늦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하려면 당신이 주문한 물품에 대한 배송을 갖다가 좀 더 촉진시키려면 자, next day air service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일날 아침까지는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그 적절한 어휘를 집어넣어서 답을 찾는데 A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를 이유는 없습니다. 자, 29번째 문제고요. ABCD 선택지가 또 뜻은 다 다른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increase는 명사, 동사 동일형이고요. 명사로는 가산,
불가산,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로 둘 다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주로 셀 수 있는 명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unincrease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죠. 증가한 구체적인 그 한 가지의 증가분, 증가량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어요. 동사로 쓰여도 자타 동사로 둘 다 쓰일 수 있고요. deliberate는 형용사 동사 동일형이죠. 자, 문제 풀기 전에 좀 요 단어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로 곰곰이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주로 자동사로만 씁니다. 그래서 deliberates on A라고 하면 그죠? about A도 많이 쓰고요. A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고의의, 의도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심사숙고하는 거니까. 자,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중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emphasize는 강조하다고요. modernize는 현대화하다죠. 그러니까 이슈가 없고 뜻만 알려드리는 동사도 있는 반면에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슈들이 존재하는 단어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슈들을 이 문제와는 관계없이 꼭 복습을 해두시는 것이 여러분께 유리하겠죠. 공감하시죠? 꼭 복습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로 다시 집중을 해보면 동사가 어디 있나요? brochures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 자리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City of Chamber, 죄송합니다. Chamber of Commer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ity's Chamber of Commerce. Chamber of Commerce가 뭐예요? Chamber가 원래 작은 방이죠.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우리가 Chamber of Commerce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상공회에 의해서 인쇄되는 브로셔들이 낮은 세금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브로셔가 없는 걸 늘려요? 그 다음에 낮은 세금을 늘려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자동사이기 때문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동사라는 사실은 꼭 알아둬야 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머스트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이럴 때 오답으로 지우시기가 매우 편해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자, 그거를 현대화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특장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도시가 경관이 아름답고 세금이 낮은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 점을 이 브로셔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130번입니다. By the time부터 시작해서 due to까지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일반 접속사가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whenever도 부사절을 이끕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ever 앞에 의문 부사가 붙었죠.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자, ever가 있건 없건 간에 뒤쪽에는 완전 문장이 오는 거는 똑같고요. 자, 이제는 전체죠. 그냥 when이 관계부사로 쓰이면 형용사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 ever가 붙어서 복합관계부사가 되게 되면 이 전체는 부사절 자리에만 오고 no matter when의 뜻만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의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무조건 부사절의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개는 모두 다 부사절 역할을 하고요. due to는 전치사입니다. 뒤쪽에 명사만 올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만약에 주어 동사가 뒤에 안 나온다면 D번을 정답으로 고르려고 했는데 에이, 큰일 났어요. 자, 그리고 컴마가 나오는 걸로 봐서 요거는 지금 부사절이 나와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고요. 주절의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Position she was interested in. 그녀가 관심을 보였었던 자, 그런 직위가 이미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자, turn인은 제출하다죠. All of her documents. 이분이 그녀의 서류 있죠. turn in 제출하다예요. hand in, turn in, submit. 자, 이거 동의어로서 꼭 외워두셔야 되는 필수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자, 누구누구가 뭐뭐 했었을 때까지는 늦어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y the time. 그래서
이분이 서류를 갖다가 제출했었을 때는 까지는 늦어도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 있었던 거죠. 그 포지션이 이미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제는 하나 더 앞선 had pp가 되겠습니다. by the time 다음에 과거 시제가 나오게 되면 뒤쪽에는 자, 이렇게 대과거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시제 문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만 A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시제 관계도 굉장히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꼭 과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미래가 나오게 되면 여긴 또 뭐 미래 완료가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여기에 현재 시제가 나와서 미래를 대신하고 뒤쪽에 미래 완료가 나온다는 얘기는 싹 잊어버리시고요.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만 갑시다. 여기에 만약에 과거 시점이 나오게 되면 이때까지는 늦어도 그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과거에 had 플러스 pp가 등장해야 된다는 사실까지 강조드리면서 130번 문제 해설 마무리 짓고 그 해석까지 자, 끝내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Part 5에 대한 모든 해설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한 강 더 남았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을 잘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강 강의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